네, 안녕하세요. 자, 현대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항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이 어떠한가 좀 보겠습니다.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이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치, 저항에 대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빠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방으로 봐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주신 건데, 근데 사실 그 저항이라는 것은 당연히 돌파가 나와야지만이 상승이 나오는 거 뭐 당연한 내용이긴 하지만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계속 같은 자리를 돌파를 못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이따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현대차는 웃는다. 그 다음에 테슬라는 울상이다. 이유는 뭐 아무래도 이제 매출에 대한 그 다음에 뭐 사전 예약 뭐 그런 거겠죠. 어, 자, 아이오닉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아이오닉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이제 기사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가 2월 25일 날 사전 계약 시작을 했죠. 거기에서 이제 첫날 이제 예약된 것이 23,760대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내용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일주일간 사전 계약 총 대수는 35,000대. 자, 이는 국내 완성차 모델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전 계약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내연기관차 사전 예약 대수 처음으로 뛰어넘는 기록이다. 근데 이뿐 아니라 테슬라의 1년 판매 실적도 훌쩍 넘는 수치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판매 목표는 이제 글로벌 전체를 봤을 때 7만 대, 7만 대면은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하네요. 대충 계산해봐도. 자, 이제 국내는 2만 6,500대였죠. 자, 근데 이미 국내 판매 목표는 사전 계약 일주일 만에 넘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아이오닉에 대해서는 이미 자동차 관련 그리고 그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도 영상을 몇 편 봤습니다. 근데 물론 상당히 좋은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저도 좀 관심을 상당히 좀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모델을 좀 보는 것이 어떨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이후의 모델이 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것과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러한 뭐 좋은 내용과 이게 실적으로 이제 연관이 돼서 실적이 좋아지면 주식도 당연히 좋아지고 올라가겠지라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관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작이죠. 전기차에 대한 것을 본다라고 하면 이 지금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커지는 어마어마한 시장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정말 뭐 바닥권이다. 지금 현재가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라고도 뭐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좀 나중에 나중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러한 내용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이 성장성에 대한 것을 주가에다 그냥 바로 반영을 시킨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인이 매도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외인이 갑자기 또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매도 물량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매수 물량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좀 하락한 것에 좀 낮은 가격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강력한 외인의 수급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인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바닥을 좀 지지해주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에 대한 분명히 좋은 그러니까 힘이 될 수 있고 매수세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좀 볼 필요는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쪽에서의 매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차트의 흐름과 기술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수급에 있어서 어떠한 수급이 어느 위치에서 들어오느냐, 적절하게 들어오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분석을 할 때 이 위에 있는 그래프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수급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서 왜 이 수급이 들어오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좀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그 다음의 흐름을 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시간 외에는 조금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밀린 것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저항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물론 다른 이유가 좀 있겠죠. 지금 시장 전체적인 지금 시간 외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밀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증시 자체의 좀 변동성, 그 영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오닉의 이런 내용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또 이렇게 실적과 더 좋은 또 실적 기대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도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빠질수록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글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당연히 이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에 대한 얘네가 도대체 뭘 하고 있고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을 하고 있나 이제 이렇게 좀 보는 편이죠. 근데 현대차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없죠.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뭐하고 뭘 만드는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에 대해서는 그 내용, 그러니까 주식하고 이 현대차의 실적 지금 상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이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해도 수익은 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이 뭐냐면 실적과 좋은 호재는 미리 좀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이후에 나머지 내용이 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간다. 눌림이 없다. 눌림이 없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올라갈 때마다 눌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좋은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위치들이 있고 그다음에 좀 눌리는 위치들이 있다. 이전에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여기 있을 때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본다. 다만 좋은 자리를 돌파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한창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뭐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차도 기대가 많았어요. 하지만 현대차가 올라가다가 다시 밀리고 올라가다 다시 밀리고 이 바닥권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좀 올라가야 된다. 저항에 대한 돌파가 필요하고 이 저항 돌파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이제 여기랑 이제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돌파가 확실히 나와서 강한 슈팅이 나오고 또 이 자리에서 횡보 만약에 밀렸다라고 하면 좀 어렵지만 다시 슈팅이 나오고 나서 이제 급등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이건 기술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인데 자 이제 강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동평균선과 여러 가지 뭐 보시는 분들은 그걸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냥 큰 그림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고요. 올라가면 살짝 눌려줘요. 눌려지고 자 이제 예전에는 여기는 이제 지켜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던 위치인데 이렇게 지켜주면은 상승이 나오지만 지키지 못하면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재료와 기업에 대한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이렇게 옆에 놔두고 주식은 주식대로 또 분석을 좀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주가의 흐름이 있을 때 이 자리를 돌파를 해야지만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예전에 드렸을 때 자 여기 돌파가 잘 안 나오죠. 이제 돌파가 나오니까 어떻게 장대 양봉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눌려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자리를 그 다음에 이후에 이게 주봉과 월봉상에서 반드시 뚫어야 하고 안착을 해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또 안착되고 상승 나오고 돌파가 나오니까 급등이 또 나오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상승, 자 이러한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눌림이라는 게 있다. 이러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높은 자리에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눌릴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지금 고점에서 자 볼게요. 자, 최고점에서 대략 20% 그렇죠? 그러면은 20% 빠졌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얼만큼 더 빠지느냐 그리고 잘 지지를 해주느냐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에 대한 것을 보시면 자 이렇게 이 수평 지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 자 그래서 지금 위치 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위치가 좀 밀린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조금 더 밑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전에 이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려 보면 이 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까 구독자분이 질문 주신 게 이거예요. 저는 여기는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 여기는 돌파가 나와야 된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빠지고 다시 이 밑에서 저항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뭐 몇 년이다, 뭐 몇 개월이다, 그냥 두고 보겠다.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하고 두고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재료와 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조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기다리는 것보다는 올라와서 안착을 해주고 상승이 나오면 더 빠른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항이 생기고 밀리죠. 밀리면 여기보다 더 낮은 가격만 돌파를 해주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뜻은 뭐냐면 중심이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이평선 지지를 잘해주고 있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21선을 돌파하면 좋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도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